안녕하세요. 찐부TV입니다. 오랜만에 뵀는데요. 제가 지금까지는 주로 개발 계획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해 드렸었는데요. 개발 계획을 공부하는 거는 이 아파트뿐만 아니라 개발 계획이 이 빌딩 투자 시장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인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해서 이번 시간에는 이 요즘 빌딩 투자 시장이 어떤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보고자 합니다. 사실 빌딩 시장은 아파트에 비해서 시장 정보도 별로 없고요. 또 빌딩 시장 내에서도 대형 시장과 소형 시장 내에서의 시장 분위기가 다른 편입니다. 이렇게 정보가 제한적이다 보니까 실제로 투자하시려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지금 시장이 진입하기 괜찮은지 아닌지 또 가격이 높은지 낮은지를 알 수가 없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영상을 준비해 봤는데요. 이 영상은 사실 조회수는 좀 포기한 영상입니다. 아무래도 빌딩 시장은 아파트처럼 관심 있는 사람도 적고 더군다나 최근의 분위기가 예전에 비해서 많이 가라앉아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만약 빌딩 투자에 관심이 있는 분이라면 최근 분위기는 어떤지 또 투자할 만한 시장인지에 대한 해답은 얻으실 수 있으실 테니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혹시 괜찮은 투자처가 없는지 궁금해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이 영상을 통해서 시장 분위기를 파악하시고 투자처는 개발 계획을 분석한 영상을 통해서 투자 포인트를 찾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시작하기에 앞서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저희가 요즘 이 카페를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스타벅스 같은 그런 카페가 아니라 네이버에 카페를 개설해서 제가 지금까지 모은 자료들을 느리지만 차곡차곡 쌓아가고 있는 중인데요. 부동산 투자와 관련해서 정보를 얻고 싶으신 분들은 카페에 가입하시면 더 많은 도움을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이 카페명은 네이버에 들어가셔서 네이버 카페에 찐부TV라고 검색을 하시면 됩니다. 아직 시간이 부족해서 많은 자료는 없지만 함께 만들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영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빌딩 투자 시장 분위기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아파트와 마찬가지로 부동산 시장의 현재 분위기를 파악할 수 있는 척도로는 이 거래량이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 보시는 이 표는 2020년부터 2025년 10월까지 서울에서 거래된 빌딩 거래량을 나타낸 것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이 파란색 기둥들은 이 거래량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거래량을 좀 살펴보면 2021년도 초까지 이렇게 증가하던 빌딩 거래량이 그 이후에 이제 점차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그러다가 2022년 말에 거래량이 최저점을 찍게 됩니다. 그 이유는 바로 보시는 이 붉은색 선 때문인데요. 이 붉은색 선은 대출 금리를 나타낸 것으로서 2022년도 말에 이제 가장 금리가 높아졌고 이로 인해서 이 빌딩 시장이 거래량이 급감하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는 것처럼 이 시기에 서울의 집값도 동반 하락하였는데 상업용 부동산 시장도 동일한 현상을 보인 것입니다. 이렇게 높았던 금리가 시간이 지나면서 이 하향 기조를 보이면서 거래량이 다시 소폭 증가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월별로 등락폭은 좀 있지만 과거 5년 평균에 수렴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은 거래량과 상업지역 집가 지수와의 관계를 나타낸 것인데요. 2022년 말부터 이제 거래량이 감소하기 시작하였고 2023년까지는 서울 전 지역에서 이 상업지역의 가격이 하락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그랬던 것이 2024년도 부터 이제 들어가면서부터 가격이 다시금 상승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2023년도에 제가 많은 건물주 분들을 만나 뵀는데요. 그중에서도 특히 고점에 사셨던 분들 중에서 힘들어 하시는 분이 많았습니다. 이 빌딩의 경우에는 주택과 다르게 대출 만기가 짧고 금리 변동 주기도 짧은 편입니다. 그러다 보니 저금리 때 건물을 사셨던 분들이 이 이자가 거의 2배 가까이 나오고 또 공실까지 있다 보니까 이자를 거의 자기 생돈으로 내야 하니까 더 힘들어 하셨던 거죠. 그리고 지금 보시는 이 붉은색 선, 이거는 이제 상업지형 지가 지수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제가 이제 한국부동산원의 자료를 갖고 온 것인데요. 여기서는 가격이 이때 당시를 제외하고는 이제 뭐 계속 올라가서 어 가는 걸로 좀 보이고는 있는데 하지만 제가 인제 실질적으로 분석을 해 보고 또 많은 분들하고 이야기를 나눠 봤을 때 체감상으로는 강남과 같은 인기 지역을 제외하고는 서울 내에서도 아직 고점을 회복하지 못한 지역도 꽤 많은 것으로 좀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은 최근 3개월간 빌딩 거래량을 지역별로 나타낸 것입니다. 가장 선호도가 높은 강남이죠. 네, 강남의 거래량이 가장 많았고요. 그다음은 중구 순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거래량이 많은 지역들은 대부분 이 서울 내에서도 주요 업무 지역으로 되어 있어서 다른 일반적인 지역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거래량이 많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최근 3개월 내에 서울의 이 상업용 빌딩을 매수한 주체, 그러니까 한마디로 건물을 사신 분들에 대해서 좀 알아봤습니다. 이 전체 거래 중에 이 59%는 법인이, 그리고 개인이 40% 이렇게 차지를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만 보면 단순히 법인들, 즉 기업들이 빌딩을 많이 샀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 개인들도 이 빌딩을 살 때 절세를 위해서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보통 이제 가족 법인을 만들어서 증여세를 줄이고자 하는 목적으로 설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의문이 드는데요. 정말 이 가족 법인을 만들어서 건물을 매수하면 세금이 절감될까?인데요. 어떤 분들은 뭐 무조건 절감이 되니까 가족 법인이 유리하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각각의 장단점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요즘 뭐 세무사 분들도 유튜브를 많이 하시니까 더 많은 것을 알려주시겠지만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세무사분들하고 많은 이야기를 좀 나눠 봤습니다. 그런데 이제 결론은 케이스마다 다르지만 간단하게 설명하면 단기적으로 보면 법인을 설립하는 것이 절세에는 그렇게 큰 도움은 되지 않는다. 빌딩을 투자하시는 분들은 보통 종합소득세율 구간이 가장 높은 경우가 많은데 법인을 통해 배당 시기를 조정함으로써 세율을 조정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결국 법인세와 배당에 따른 소득세를 감안하면 큰 차이가 없다는 거죠. 우리나라 세법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다만 어떤 경우에 더 유리하다고 할 수 있냐면 법인을 통해서 재투자하는 경우에 더 유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건물 투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종합소득세율이 보통 법인세율보다 높기 때문에 법인을 통해 재투자를 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는 거죠. 그래서 무작정 법인을 세우는 것보다는 개개인의 상황에 맞는 포지션을 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일단 저는 뭐 세무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까지만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 투자자분들께서 가장 관심이 높으신 이 강남 빌딩 시장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강남 빌딩 시장은 거래량이나 가격 면에서 한국을 대표하는 시장인데요. 이 거래량을 살펴보면 앞서 보았던 서울 시장과 비슷한 모습을 나타냅니다. 이 강남 시장도 결국은 이 고금리의 영향을 피해가지 못했던 거죠. 2022년 말까지는 이제 금리가 상승하면서 거래량이 급속히 감소하였고, 이 거래량이 가장 낮았던 2023년 1월부터 이 2025년 10월까지의 평균 거래량은 40건으로 지난 5년 평균에 비해서 상당히 낮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그래프는 이 강남 빌딩의 거래량과 이 강남 상업지역의 지가 지수를 나타낸 것입니다. 이 거래량이 줄면서 이 지가지수 상승률이 감소하기는 하지만 어쨌든 꾸준한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제 경험상으로는 2023년도까지는 거래량도 줄고 또 가격도 일부 하락하면서 급매물들이 나오기 시작했었는데요. 이런 급매물들이 2024년도 들어오면서부터 급매물 위주로 소화가 되기 시작을 했고요. 다시금 이 가격이 상승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남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의 지역에서 정고점을 이미 회복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러다 보니까 최근 이 또 투자자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이제는 또 가격이 너무 올라서 부담스럽다라는 말을 많이 하신 것을 좀 생각이 납니다. 역시 이 강남은 잘 버티고 잘 올라가는 시장이 맞는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는 그래프는 최근 3개월간 강남에서 상업용 빌딩을 매수한 주체, 네, 앞서 보셨던 표와 동일한 표인데요. 지역만 강남으로 바꾼 겁니다. 지금 보시면 매수 주체가 법인이 78, 거의 80%에 육박을 하죠. 네. 그런데 이제 개인의 비중은 22%. 앞서 서울에 비해서 좀 더 법인의 비율이 높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강남 같은 경우에는 법인들의 매수 수요도 있기는 하지만 좀 더 뭐랄까요? 자산가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절세에 조금 더 관심이 많다 보니까 이게 좀 붐처럼 불었습니다. 네. 그전부터 이 절세를 목적으로 한 이 법인 가족 법인 설립이 굉장히 활발히 이루어졌었고 그런 것이 이 그래프에 반영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지난 1년간 서울에서 어느 지역의 땅값이 가장 잘 올랐나를 보여주는 표인데요. 지금 보시면 1위가 이제 강남구, 그리고 2위가 용산, 그리고 그 밑을 이제 서초, 영등포, 마포 이런 순으로 쭉 가게 됩니다. 네, 꼴등은 이제 관악구로 또 돼 있네요. 아무래도 강남 같은 경우는 전통적으로 뭐 특별한 이슈가 없어도 이 투자 수요가 꾸준한 곳이기 때문에 이제 집가 상승률이 가장 높게 나타난 것 같고요. 용산 같은 경우에도 각종 개발 호재들이 계속 있어서 그, 그 가격 상승률이 높았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최근 3개월을 보면 또 내용이 좀 바뀌는데요. 지금 보시면 최근 3개월 내에 상업 지역에서 집가 상승률을 나타낸 건데 지금 보시면 용산구가 1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용산이 최근 3개월 내 가장 가격이 많이 올랐던 이유는 아무래도 최근에 이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과 관련된 뉴스들이 좀 꾸준하게 계속 나오고 있는 편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 용산구뿐만 아니라 인접한 마포 같은 경우에도 이 재개발 같은 뭐 재건축, 재개발 사업들 뭐 이런 것들이 같이 추진이 되면서 어떤 투자 기대감에 가격이 상승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까지는 빌딩 시장, 그러니까 이제 통건물이라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죠. 땅과 건물이 같이 있는 이런 시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요. 이번에는 그 집합 건물 시장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집합 건물이란 것은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구분 상가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데요. 이 또한 이 수익형 부동산의 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서 한번 준비를 해 보았습니다. 자, 서울의 집합 건물 거래량 및 금리 추이에 대한 표인데요. 보시면 비슷합니다. 네, 금리가 올라가면서부터 이제 거래량이 감소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고요. 그리고 금리가 조금씩 하락하면서 다시 거래량이 소폭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수익형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금리의 영향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수익형 부동산 투자에 있어서 금리 추이를 살펴보신다면 시장 흐름을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네. 지금 보시는 표는 지난 최근 3개월간 서울에서 지역별로 이 집합 건물이 거래된 양을 한번 조사를 해 봤는데요. 의외로 중구가 네 1 등이 나왔습니다. 네.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뭐 영등포구, 강남구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중구가 왜 이렇게 거래량이 많은지 좀 조사를 해 보니까 한 건물에서 굉장히 많은 한 170건 정도의 거래량이 한 번에 터져서 이렇게 최근 3개월 내에서는 중구가 가장 거래량이 많은 것으로 좀 나타났습니다. 이 내용은 제가 잠시 뒤에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최근 3개월간 서울의 집합 건물 이 매수 주체에 대해서 살펴보겠는데요. 앞서서는 이 법인의 비율이 훨씬 높았던 데 반해서 집합 건물 같은 경우에는 개인의 비중이 조금 더 높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집합 건물의 경우에는 이제 금액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기 때문에 개인들이 투자를 많이 하시고요. 또 이 법인을 굳이 설립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대부분 이제 개인 비중이 높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 표는 소규모 상가 임대 지수라는 것인데요. 이건 이제 한국부동산원에서 조사를 해서 발표를 하는 자료를 분기별로 정리를 한 것입니다. 자, 지금 보시면 파란색 선은 이제 서울 평균이고 이 붉은색 선은 강남 평균인데요.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이해하셔야 될 부분이 뭐냐면 이것은 이제 지수이기 때문에 절대값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떤 특정 시점의 가격을 100으로 잡고 그때보다 올랐는지 또는 떨어졌는지를 나타내는 그래프이기 때문에 상대적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이 그래프를 보시면은 이 서울 평균 같은 경우에는 쭉 떨어졌다가 다시금 상승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 강남 같은 경우에는 하락폭이 크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약간 보합세를 나타내다가 다시금 상승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강남에 있는 상가들의 임대료가 서울 평균에 비해서 어쨌든 훨씬 더 잘 오르는 지역이다라고 그렇게 나타나고 있는 표입니다. 자, 다음은 소규모 상가 자본 수익률이란 그래프인데요. 역시 파란색은 서울 평균, 그리고 붉은색은 강남 평균입니다. 이 자본 수익률이라는 것은 쉽게 이야기해서 가격 상승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도 보시면 자본 수익률이 강남이 훨씬 높게 서울에 비해서 높게 형성이 돼 있고요. 그리고 떨어진 이후에도 다시 상승하는 모습에서도 역시 강남이 훨씬 더 높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결국은 강남을 많이들 찾는 거고요. 그렇게 또 찾다 보니까 가격이 또 올라가게 되는 거죠. 자, 다음은 올해
2025년 1월부터 10월까지 상업용 부동산 거래량을 통계를 낸 건데요. 집합 건물은 제외를 했습니다. 자, 보시면 총 거래 건수는 1091건이었고 총 거래 금액은 약 17조 정도였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그 거래 금액이 낮은 30억 이하가 가장 거래량이 많았고요. 네, 금액이 커질수록 거래량이 좀 줄어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지 면적을 기준으로 봤을 때도 이제 한 50에서 100평 정도 꼬마 빌딩들, 요 바운더리가 꼬마 빌딩이라고 좀 볼 수 있는데요. 요거는 좀 애매하긴 합니다. 네. 좀 클 수도 있기 때문에 대략 요 정도까지가 꼬마 빌딩으로 볼 수가 있는데 거래량이 한 700건 정도, 730건 정도에서 한 70% 이상이 꼬마 빌딩 거래가 되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이 서울과 강남의 빌딩 시장의 지금 현재 동향, 그러니까 거래량을 통해서 동향을 좀 살펴보고 또 상업 그 지가 지수를 통해서도 가격 동향도 같이 살펴봤습니다. 지금 올 초만 하더라도 금리가 떨어질 것을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최근의 상황을 좀 살펴보면 금리 인하가 좀 더디게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 상업용 부동산에 대한 관심도가 여전히 좀 많이 낮은 상황입니다. 특히 이제 강남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들에서는 여전히 가격 회복세가 좀 더딘 편이기 때문에 이 상업용 부동산, 고마 빌딩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투자를 하시겠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기회를 좀 잘 활용을 하시는 게 좋지 않으실까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올해 10월, 2025년 10월에 강남에서 거래된 최고가 사례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고가라고 하는 것은 절대 금액, 거래 금액이 아니고요. 보통 이 빌딩 시장에서는 이런 꼬마 빌딩 같은 경우에는 대지 면적을 기준으로 평당 얼마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평당 가장 높게 거래가 됐던 사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월 기준이고요. 지도로 좀 위치를 살펴보면 이 강남 이 지하철 7호선 학동역 북측 대로변 이면에 있는 건물입니다. 이면임에도 불구하고 코너에 위치하고 있어서 땅값을 기준으로 평당 2억 원에 거래가 됐었는데요. 지금 보시는 이 건물이 바로 평당 2억에 거래가 된 건물입니다. 좀 더 살펴보면 이 건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지 면적이 230제곱미터, 약 70평 정도 되고요. 연면적이 800제곱미터, 약 240평 정도 되는 건물이었는데요. 제3종 일반 주거 지역에 위치를 하고 있고 사용 승인일을 살펴보니까 2022년 2월에 비교적 신축입니다. 네. 등기사항 증명서를 확인을 해보니 이 매도자분께서는 2017년에 이 건물을 35억에 매입을 하셨고요. 2022년에 건물을 신축을 했었습니다. 그때 당시 예상 신축 비용은 약 12억에서 15억 정도라고 생각이 되는데 만약 이제 15억이라고 치면은 건물 매입가인 35억에 그다음에 이제 건물 신축가 15억을 해서 총 투자금은 약 50억 정도가 되셨을 겁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파셨으니까 8년 만에 한 100억 정도의 차익을 거두게 된 것인데요. 네, 저희가 뉴스나 신문 같은 것들을 좀 보면 뭐 연예인들이 뭐 건물 투자를 해서 몇 억을 벌었다라는 기사를 종종 보게 되는데 그러면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 연예인들이 굉장히 투자를 잘하는구나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요. 사실은 그냥 그 시기에 건물을 사셨던 분들은 대부분 비슷한 수익률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특별히 그분들이 잘했다기보다도 그때 당시에 잘 샀다 정도 타이밍적으로 잘 샀다라는 게 좀 더 맞는 답이 아닐까 싶습니다. 다음은 올해 10월에 집합 건물 중에서 거래량이 가장 많이 했던 동네가 중구라고 이야기를 해 드렸는데요. 가장 거래량이 많이 나왔던 건물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건물은 바로 여기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네. 보시면 여기 헬로 APM이라고 되어 있죠? 네, 맞습니다. 이 동대문 패션 상권 내의 헬로 APM이라는 곳인데요. 옆에 보시면 동대문 밀리오레라는 곳. 과거에는 굉장히 유명했죠. 네, 그리고 뭐 굿모닝 시티 뭐 이런 곳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정말 예전에 이 일대는 이제 국내의 패션 산업의 중심지였었습니다. 이제 트렌드도 바뀌고 또 국내에서 이 제작하는 의류의 가격이 높아지면서 이제 많은 업체들이 또 해외로 가면서 상권도 침체되고 있는 뭐 그런 상황이라고 좀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런 와중에 이 건물이 사진을 좀 보겠습니다. 네, 이 건물에서 10월에 무려 170건의 이제 집합상가 거래가 있었습니다. 네, 어마어마한 양인데요.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헬로 APM에서 170건의 그 집합상가를 사들인 주체는 법인인데요. 이 법인은 2025년 9월에 설립을 했습니다.
즉, 이 건물을 사기 위해서 법인을 설립을 한 거죠. 그리고 이 법인이 이 건물 내에 구분상가들을 사들이고 있는 것이고, 이런 추세를 봤을 때 궁극적으로는 아마 매수 주체가 이 개발 사업이나 또는 건축물의 리모델링과 같은 용도 변경을 목적으로 할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건물들은 집합 상가이다 보니 이 개별 호실의 총 가격이 단일 건물에 비해서 낮다는 것이 특징인데요. 즉, 집합 상가의 소유권을 모두 살 수만 있다면 괜찮은 사업인데, 현실적으로 모든 구분 상가, 집합 상가의 소유권을 사들이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개발 사업에서 가장 어려운 것이 바로 땅 작업이라고도 불리는데요. 이 구분 상가들을 매입한 이 법인 같은 경우에는 아마 장기간을 두고 아마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좀 보입니다. 언젠가 몇 년 뒤에 또는 뭐 그런 뉴스가 나오지 않을 수도 있지만 이 건물이 철거를 하고 새롭게 개발을 한다라는 소식이 들려올 날도 있지 않을까라고 싶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서울의 상업용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 시장에 대한 정보가 많지 않고 또 시장 참여자들, 즉 매도자, 매수자, 또 중개업자들 모두 이 시장의 일부분만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이 시장 흐름에 파악하는 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을 통해서 조금이나마 이 투자에 관심 있으신 분들이 시장 흐름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영상을 마치고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